네, 오늘은 그 3D 모델링 수업 중에 이제 알레시의 그 GC 살리프라는 제품을 가지고 모델링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뭐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요. 많이 배울 점이 있어서 라이노 교재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모델링 기법들인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공부했던 걸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GC 살리프고요. 디자이너는 필리스탁입니다. 뭐 이 이미지는 아마 제품 이름도 모르고 디자이너가 누군지 몰랐지만 이 디자인 전공을 하시는 학생들이라면 이걸 한 번쯤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림처럼 이미지 그 오렌지나 레몬즙을 짜기 위해서 만든 도구인데요. 얼핏 보면은 무슨 우주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외계인 다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요번에 모델링 하면서 사용된 이미지들과 그 이미지의 출처를 밝힙니다. 이분이 필리스탁입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프랑스 출신이시고요. 프랑스 사람들만의 위트가 이 사람 아주 몸에 딱 배어 있어서, 이분 사진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표정보다는, 위트나 코믹한 표정을 많이 짓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도 재밌게 수저를 코에 붙여놓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그 자기의 어떤 디자인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많이 찍습니다. 이분 디자인 중에 고스트 체어입니다. 왼쪽이 고스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고스트라는 게 투명이 재질을 씀으로 해서 약간 야외 나왔을 때 의자가 정확하게 눈에 띄질 않고 귀신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대도 과거의 그 어떤 안틱한 느낌의 의자를 그대로 재현해서 플라스틱 의자로 했던 걸 봤을 때 이름하고 의자의 어떤 컨셉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 싶고요. 우측의 의자는 기본 모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류의 의자들이 꽤 있긴 한데요. 필립스탁 의자도 상당히 이게 미려한 부분이고 특히 저 투명 등받이 부분은요. 사출이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불투명이야 이게 가려지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게 투명 재질은 수축이 왔을 때 많이 운다고 할까요? 수축률이 높습니다. 다른 의자들의 다른 재질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형태를 잘 유지하게끔 사출했는데 이 사출 기술이 이태리 사람들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기술력이 좋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실험도 합니다. 그래서 의자가 사출 의자지만은 뭐 몇만 원대의 의자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이거를 성공할 때까지 계속 금형을 다시 조정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상당한 시간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료 제품 자체가 상당히 고가로 나왔는데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1, 20만 원 아닙니다. 6, 70만 원이 좀 저가 정도로 할 정도로 되게 고가에 판매되는 의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레일 리볼브로 몸통을 만들 계획이고요. 투레일은 사실 몸통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다리도 할 수 있는데 설명에서는 다리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로프트입니다. 로프트 역시도 지금 여기에 쓰인 다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활용을 할 건데 한번 그 스위프트레일하고 로프트 다리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자기한테 맞는지는요, 본인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시고요. 한번 자세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일 리볼브입니다. 레일 리볼브는 리볼브하고는 달리 이제 레일을 필요로 하는데요. 명령어는 아이콘은 같은데 우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좌클릭은 그냥 리볼브가 들어가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레일 리볼브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총 3개의 커브인데요. 실제로는 중심축 커브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프로파일 커브 양 끝점만 찍어도 충분히 되는데 여기서는요. 아무래도 좀 인지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축을 넣었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축을 필요로 하고 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레일 리볼브 들어가면은 프로파일 커브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프로파일 커브는
투레일처럼 섹션이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커브 하나를 선택하면 그 다음 바로 물어보는 게 레일 커브를 무엇이냐라고 선택하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레일 커브 역시 선택을 하면 바로 축의 시작과 끝을 묻는데요. 레일 커브를 역시도 투레일이냐 뭐 원레일이냐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 레일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선택하면 바로 레일 하나 물어보고 레일 선택하자마자 중심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바로 중심축 양 끝점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양 끝점 어디든 축에 있는 선이어도 상관없고요. 길이도 상관없습니다.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요철 형태를 만들려면은 그 커브의 레일 커브 형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주시살리프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셨을 때 그러니까 레일 커브를 작성하는 법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리 만드는 건데요. 투레일을 먼저 스윕 투레일 가지고 만드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레일 두 개에 단면 커브 하나나 둘, 하나 이상이면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원하는 그 로드 길을 따라서 레일을 따라서 가는 과정에 그 굵기 변화라든지 형태 변화가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나하고 어울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나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 가지고는 실패를 할 겁니다. 자, 보시죠. 얼핏 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괜찮아 보이는데, 자, 돌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퉁퉁하게 나옵니다. 퉁퉁하게. 단면 컵을 두 개만 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그 단면 커브를 수량에 몇 개가 되는지, 위치는 어디에 되는지, 그건 어떻게 정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지금 보시면은 의도한 건 아까 퉁퉁한 걸 보셨죠? 퉁퉁한 거를 안 나오게끔 얄쌍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전제고요. 그 다음에 커브가 변화하는 부분, 지금 단면 커브 2번하고 단면 커브 3번은 지금 자 보시면 단면 커브 2번, 3번 요 두 개는요. 요 두 개는 선이 변하는 요 부분 두 부분을 끝을 잡아서 원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요 폭과 요 폭은 동일한 폭으로 하고요. 길이만 늘어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아요. 반면에 여기서는요. 여기서부터 쭉 가는 데 있어서 너무 변화가 크게 바뀔 거를 우려한 나머지 요 단면에 추가를 하나를 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만 원형입니다. 타원을 가다가 타원에서 정원으로 단면 커브 5번으로 갔을 때 정원으로 변한다. 그래서 요 두께를 잡아주기 위해서 요 두께들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단면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뭐 지금 5개인데 6개도 되고 뭐 무수히 만들면 만들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반대로 이거를 제대로 커브를 만들어주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우글쭈글하게 올 수가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넣으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를 만들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거를 돌려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앞에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리가 더 얄쌍해졌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스윕 투레일을 가지고 이용한 다리 모델링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엔 로프트입니다. 로프트 1번, 그러니까 커브 1번하고 3번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단면들을, 그러니까 단면 섹션 커브, 단면 커브를 쭉 연결을 해서 만든 거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른데, 모델링 작업할 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작업했는지는. 이렇게 커브를 4개를 만들고 나서 로프트를 하면은 지금처럼 돼 있는데 생성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시면요. 끝이 터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는요.
자, 여기 닫힌 로프트라고 해서, 자, 보시면 닫힌 로프트, 요걸 꼭 체크를 해주면은, 그림처럼 원형이 막힌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다리한 거하고는 달리, 선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살짝 비밀이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커브에 포인트 수를 맞춰 주다 보니, 죄송합니다. 포인트 수를, 저는 전에 그랬죠. 데이터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적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포인트 수를 줄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이 무너진다. 내가 원하는 선과 다른 선이 나와버리면 그건 더욱 문제겠죠. 차라리 그러면은 데이터를 포기를 하시고 선을 늘려서 4개의 커브의 점의 수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12개 정도, 10개에서 12개 사이의 포인트였는데요. 제가 45개에서 한 60개 정도로 포인트를 쫙 늘립니다. 그러면은 선의 변화가 아주 미묘하게만 변화되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림처럼 포인트 수가 쫙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등간격으로 이게 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로프트를 했을 때 많이 선이 생기지만 형태도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생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리빌드를 이용해서 포인트 수를 조절해 준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모델링 하면서 다시 한번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여드리다 보니 좀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지루하시더라도 꾸준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케아에서 죄송합니다. 알레시에서 만든 주시 살리프 하는데요. 자, 주시 살리프 먼저 이미지부터 불러와 볼까요? 그 전에 중심축 프런트에서 해야겠죠? 프런트 네. 그 다음에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니까 네, 무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맞춰야겠죠? 끝을 정확히 맞추고 하나 더, 이 정도 낫네요. 그 다음에 위도 맞는지 봐야겠죠? 위는 약간 요쯤으로 핀이 나갔네요. 그러면은 로테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고정시켜야 되니까 회전을 할 때 로테이트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야겠죠? 자, 어디를? 저는 지금 오서 직경 모드 돼 있는 상황이라서 Shift 누르고 그 다음에 그리드 스냅 잠깐 끄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잡고 손을 Shift를 딱 띄면은 네, 바로 중심으로 옮겨지겠죠? 회전을 살짝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델링을 하실 때요. 오브젝트를 보자마자 또는 스케치를 한 걸 바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분해를 먼저 하는데 얘는 몸뚱이 하나하고 동일한 다리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뚱이 먼저 만들고 다리 만드는데 하나만 만들면은 폴라 어레이 시켜서 회전해가지고 120도씩 배열하면은 3개를 놓을 수 있겠다라는 기본적인 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각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야, 이거 몸통은 이게 원형이죠. 회전체입니다. 회전체. 원형이 아니라 회전체고요. 뭐 기구 같기도 하고 우주선 몸뚱이 같기도 하죠. 자, 이거를 그래서 회전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회전하면 뭐하죠? 리볼브 생각나죠? 네, 리볼브도 이렇게 요철이 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사실 요거 하나만 만들어서 요거 하나만 기가 막히게 만든 다음에 얘를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레일 리볼브를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프로파일 커브를 만들어야겠죠. 프로파일 커브, 보관점 커브라고도 하고 또는 인터폴레이트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커브 만드실 때 중요한 거는요, 포인트 수가 될 수 있으면 적은 게 좋습니다. 적은 게. 그래야지 선이 우글쭈글해지질 않고 팽팽하게 선을 만들 수 있다. 자, 여기는 제가 얘 자꾸 움직이네요. 선택되니까 얘를 1번 보내놓고 락을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락을 걸고 점 편집점 켜기 에디트 포인트 온이죠. 우선 얘를 쭉 미세 조정 이동을 하고요. 얘는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얘도 좀 보면은 여기 조금, 네, 여기도 이렇게 올리는데 자, 이 순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미러를 하면요, RR, OR 미러를 딱 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완만하게 만드는 방법, 탄젠시하게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원 9의 어떤 일부처럼. 그래서 커브 들어가시면요, 커브 편집 도구에 일치라는 게 있습니다. 일치. 그래서 얘와 얘를 딱 하면은 여기 접선 하고요, 탄젠트 주말입니다. 곡률 체크해 주시고 쫙 보면은 요 지금 노란 선은 현재 선이고요, 요 까만 선은 이렇게 변할 거다. 그래서 마음에 드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은 오케이 확인. 그러면 이 부분이 원처럼 매끈하게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잘 만났구나. 이 부분은 동그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레일 리볼브의 프로파일 커브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커브 원형에서 구성평면의 수직인 원을 가지고 4분점 클릭, 또 수직점 클릭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으로 여기선 보이지만, 자, 뷰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요번에는, 자, 요철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포인트 점을 조절해가지고 스케일을 하는데요. 두 가지 버전 다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요 포인트를 리빌드 커브 재생성이라고 리빌드를 들어가서, 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거 전에 요처리 개수를 알아야겠죠. 요처리 개수 제가 카운트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총 보니까 12개군요. 자, 튀어나온 게 12개면은 들어간 것도 12개가 있겠죠. 그러면 들어간 점, 튀어나온 점 모두에서 24개의 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지우고 리빌드 하실 때 요거를 클릭하고, 자, 8개, 원래는 8개 있다는 겁니다.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현재의 수, 그리고 요 안에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수. 그래서 내가 24개로 늘리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은 포인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총 24개의 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옆에 것들을 하나 건너뛰어서 잡고,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스케일, 2D 스케일로 가서 쭉 잡고, 자, 여기가 중심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줄이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두 번째 찍는 이 점은요, 비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약 한 20mm 정도 되는데 이 20mm는 곧 요 중심부터 요 끝까지 원의 끝까지 길이를 확대했다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요렇게 하면은 천천히 들어가 있죠. 천천히.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건지 비례로 들어간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좋다. 오케이. 나 이렇게 할랜다. 그러면은 다시 전체 보시면은 자, 프로파일 커브 생성됐고요. 자, 요거 잠깐 숨겨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커브, 그다음에 레일, 그다음에 중심 3개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레일 리볼브는 서페이스 크리에이션에 이 딱 들어오면 왼쪽은 회전 리볼브고 우측이 레일 리볼브였습니다. 레일 리볼브 우클릭하면은 자, 잘못됐습니다. 이거 중심 잡고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레일 리볼브 명령어 넣고요.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프로파일 커브. 자, 보세요. 이거 잘 보시면은 프로파일 커브 선택하고 나면 바로 레일 리볼브로 선택이 묻죠. 왜냐면 이거는 레일, 프로파일은 여러 개를 할 수가 없고 딱 오직 하나밖에 안 됩니다. 역시 레일 역시도 클릭하고 나면은 축을 묻죠. 그거는 레일도 역시 하나밖에 안 된다. 여러 개 할 수 없다. 레일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축의 시작을 물었으니 끝도 있으니까 2번은 찍어야겠구나. 시작은 여기고 끝은 여기다. 그러니까 바로 2개가 결정되니까 모델링을 바로 해줍니다. 자, 요거 쉐이드로 좀 볼까요? 자, 근데 솔직히 요거 오리지널 보시면요. 오리지널 보면은 동글동글한데 우리 거는 약간 뾰족뾰족하다는 느낌 드시죠? 아, 이거 느낌 다른데요, 교수님? 네, 그렇다면은 요거 레일을 잘못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잘못은 아닌데 내 취향은 안 맞네요. 그러면 레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잠깐 꺼주시고 비교하려고 보니까 얘는 무브 그래서 옮겨놓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요번에 얘도 역시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맞은편에 수직 그 다음에 옵셋을 하려고 하는데 O FF SET 거리 클릭하시고요. 여기서부터 대략 요쯤 뭐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깊이 똑같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여기서는 원을 가지고 만들려고 해요. 원을 가지고 내 지름을 모르지만 대충 여기서 이런 식으로 느낌을 봐가면서 작업을 해보자. 뭐 요 정도? 자, 그러면 요철이 12개였으니까 폴라어레이는 여기 있습니다. 폴라어레이 배열 중심을 기준으로 자, 이 명령어 책에 보면은 배열할 개체 이거를 배열할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거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없으면은 엔터야. 엔터 오케이. 그럼 중심 어디인데? 회전이니까 중심 필요하겠죠. 네, 여기가 중심입니다. 항목수 12개 오케이. 그리고 묻죠. 360도 할 거야, 180도 할 거야, 90도 할 거야. 90도 치면은 90도 안에 12개 생긴다. 90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개체 중심 12개 그 다음에 360 엔터 not bad 자, 여기서부터 트림 얘를 기준으로 트림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트림했어요. 얘는 이제 가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교수님 이거 떨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필렛, FILLET, 필렛 이 정도 먼저 해볼게요. 네,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지루해.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하셔야 돼요. 하기 싫으면요, 얘를 갖다가 얘와 얘 요 두 개만 가지고 12개 폴라 어레이를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의 취향이니까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클릭 그 다음에 조인. 그러면 조인 됐죠? 자, 레일 리볼브 다시 해볼게요. 형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레일 리볼브 좌클릭 묻죠? 프로파일 얘야. 오, 아니죠. 얘는 깨서 하나로만. 자, 레일 리볼브 다시 얘야. 아니, 우클릭, 좌클릭 프로파일 이놈이고요. 레일은요 얘고요. 축은요 여기서부터 여기네요.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브 한번 해서 비교해 볼까요? 탑에서 보는 게 낫겠죠? 탑에서 보시면, 자, 얘네 둘 잡고 쉐이드 동글동글하게 나왔죠? 동글동글. 반면에 얘는 약간 꽃무늬처럼 뾰족뾰족하게 나왔습니다. 뭐 차이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요번에는 레일의 종류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었는데, 자, 요번에는 반대는 아니고, 투 레일을 쓰면 어떨까? 왜? 얘네가 레일이 되니까, 단면을 요걸로 했을 때, 이렇게 수렴이 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지, 그리고 이걸 한 번에 하는 건지, 아니면은 반반 나눠서 하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잘 눈여겨 보십시오. 자, 투 레일 갑니다. 투 레일. 레일은 얘네 둘이죠? 네. 이렇게 위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얘 클릭하고, 엔터. 끝났어? 단면 다 한 거야? 네. 자, 어때? 맞아? 묻죠? 확인. 근데 이 반만 나왔군요. 자, 그러면 다시 엔터. 하단. 그 다음에 단면. 오케이. 확인. 자, 얘네 둘.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조인 해야겠죠? 조인. 그러면은 이제 솔리드가 됐습니다. 얘네 무브. 자, 얘하고 동일한 계열이니까 한번 요 세 개 또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봤을 때 쉐이드. 자, 얘네는 요철 때문에 형태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느낌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요, 레일이 같으니까 형태도 같습니다. 사실은 차이가요? 글쎄요. 이 선의 차이 정도? 그리고 얘는 여기가 굵은 선이죠. 그래서 익스플로드 깨면 분해하면 여기가 나눠지는데 얘는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 뭐 그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이라면. 그리고 확실히 보시면은 이 세 개의 선들 구분 가시죠. 얘보다는 얘가 선이 적고요. 얘는 얘보다는 선이 확실히 적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곧 뭐냐? 데이터가 차이가 이렇게 있다. 제일 작고 제일 크고. 그리고 이게 왜 맞냐면요, 아까 레일 할 때 선을 끊어가지고 계속 연결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됐고, 얘는 그냥 단선을 가지고 스케일 조절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 그리고 하단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 요 선만 구분이 있는데, 얘는 라운드가 진 거. 여기 원, 여기 원. 그쵸? 요렇게 원이 있고, 요렇게 필렛 주는데, 원 간데, 필렛 간데 하다 보니까, 그것 따라서 이제 면이 더 하나 더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오목한데도 그냥 하나로 좀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돼 있는데, 요거는 두 개로 돼 있죠. 대신 차이가 뭐다? 얘는 이
뭐지? 가로선들이 거의 없는데 얘하고 둘이 동일하네요. 오히려 반면에 얘는 위쪽으로 올라간 거,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 전부 다 이 가로로 가는 선들이 더 많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얘는 어차피 저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깨서 얘를 하시면은 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얘는 이 정도 나오고요. 얘는 얘보다 더 적죠? 점이. 이 점의 수 많다는 거 솔직히 말하면 또 이게 사람이 이걸 하나하나 손 봐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뭐 거의 오타쿠 아닌 이상은 수정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거 쳐만해서 모브 누르고 말이죠. 여기서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해서 늘려서 형태를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적어도 점이 요 정도 되면 한번 해볼 만한데 얘도 조금 벅찹니다. 점의 수가. 얘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런 차이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몸통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를 로프트, 투레일, 뭘로 해볼까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사실 지금 프론트 뷰에서 나오는 이 다리는요, 완전 측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120도 각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다른 걸 한번 갖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픽처 프레임 들어와서 이번에는 뭐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근사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요거 두 개가 사실은 겹쳐 있어야지 완전히 이게 측면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사진 구하지를 못해서 요걸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기본값 레이어 3로 놓고 일단 락을 걸겠습니다. 락. 그 다음에 자, 요거 다리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투레일을 할 건지 로프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마 한 번에 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처음에는 로프트 쓰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잡고요. 이게 휘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개를 찍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다시 점을 가지고 쭉 움직여서 이 정도면은 그럴싸하네요. 그래서 선 하나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려봤습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 수 생각보다 많죠? 자, 요거 포인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얘를 그냥 카피를 한 다음에 밑에는 그냥 맞춰주시고요. 이거를 점을 켜서 점을 싹 다 잡는 겁니다. 싹 다 잡고 옮겨주고 얘 역시도 그만큼 내려줘야겠죠. 내려주고 얘도 좀만 내려줘요. 얘는 좀만. 그리고 우선 요 부분들 자, 이게 제품이요. 무슨 암수가 있거나 그래서 조립이 돼야 된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자유 곡선들을 쓴 어떤 아트 오브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암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립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좀 편하게 곡선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만드는 뭐 금형 제품이라 금형으로 사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매우.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매우 힘듭니다. F10. 얘도 끝점만 좀 길게 빼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얘네를 저걸 해야 되거든요. 이따가 이 몸체와 분리인 유니온을 해야 되니까 조금 크게 했습니다. 일부러.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보시면 트림 지금 요거 120도씩 돼 있는 거 봐도 여기나 여기랑 폭이 같다는 것만으로도 아, 여기는 원형이구나. 그리고 요 뷰에서 봐서도 여기서는 아, 요게 타원형이겠구나라는 것을 감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타원형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는 원형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타원형 갔다가 원형으로 간다. 그런 개념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지름 가지고 갈게요. 왜? 일단 지름은 아니까. 지름은 아는데 문제 뭐 폭을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요 느낌이 나올 수 있는 폭이 뭘까 고민하시다가 하시고 살짝 너무 얇게 하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여기에 결합이 되니까 요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런데 원 먼저 좀 하죠. 원도 지름은 아니까 지름 그래서 자, 요거를 얘와 여기 있군요. 얘네 둘을 가지고 안 될 확률이 제일 높지만 요 선만 가지고 뭘 하냐면 투레일을 한번 해볼게요. 투레일 레일이죠? 점수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타원으로 시작해서 원으로 끝난다. 섹션 나왔죠? 하지만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왜? 전 해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일단은 망치더라도 네, 해보죠. 요놈 두 놈 레일로 해서 단면 얘로 시작한다. 얘로 끝내주세요. 그 다음에 시작 포인트 맞는지 오케이 엔터 확인. 자, 되긴 됐어요. 안 되진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봤을 때 자, 무브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게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퉁퉁해 살이 찌고 있죠? 얇은데 갑자기 이쪽에서 살이 찝니다. 왜? 원이 점점 쓰러져서 더 넓어지는 그런 추세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보려고 좀 옮겨 놓고 자, 이번에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무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똑같이 지름 하시는데 매듭점 폭 모르죠. 폭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같게끔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투영을 하고 쭉 올리시면 올리면은 지금 요 하단에 파란 선 생기죠? 그리고 요 점 딱 맞춰야 됩니다. 스마트 트랙이 딱 생겨서 요 4분점이 맞게끔 요 순간 클릭 그러면은 요것과 요거의 폭이 같은 타원이 나오겠죠?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근처 매듭점 나왔습니다. 여기도 매듭점 나왔죠. 폭 얘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겠네요. 자, 이게 근데 잘 보시면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이쪽 쪽에 원이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보이시면 안 돼요. 여기 일자로 보입니다. 제 지금 이중으로 보이네. 그럼 잘못된 겁니다. 쟤도. 그래서 바로 잡도록 할게요. 얘네들 좀 치워오겠습니다. 산만해 죽겠어. 하이드. 자, 얘도 틀렸으니까 다시 어떻게 보여야 된다. 여기서는
일자로, 이쪽에서는 일자로 보여야 된다. 매듭점, 매듭점. 우선 여기 맞추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원이 돌아가서, 이쪽 원이 돌아갔죠? 그렇지. 않게 하려면은, 여기 딱 일라 맞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불편하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왜 4분점 쭉 연장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작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매듭점, 매듭점. 그 폭은, 여기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 오브젝트 스팀의 투영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직선 자체가 여기 있질 않은데, 동일선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식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이, 타원이 그려졌습니다. 하나 더, 엔터, 매듭점, 매듭점, 매듭점. 역시 이것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직점. 그래서 여기서는 일자로 보이죠? 앞에서는 타원을 보이죠? 이렇게 돼야지 정확하다. 자, 실은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갖다가 두껍게 안 나오게 하려고, 응? 이걸 한 거거든. 이게 이렇게 뚱뚱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얘를 연장선을 밑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더 길게 빼셔도 돼요. 연장선 쭉 뺐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이지, 요 중간은 얇게 하고 있다. 지금 기존처럼 얇게 가고 싶다. 쭉 가다가 뭐라도 하나 잡히면 중간점? 그럼 뭐 수직점? 좋네요. 수직점 하고, 두께 어떻게 잡냐? 잠시만, 지름이 아니네요. 지름을 갖고 가야죠. 지름, 중간점, 수직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점 나왔습니다. 선생님, 아까 직선 만드신 거 어디 있나요? 화면에 이렇게 잘 보이는데, 얘는 여기 있습니다. 중심. 요게만, 허공에 찍으면 무조건 이 평면에 와서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에 가 있죠. 지금, 얘 아직도 켜져 있네요. 얘는 꺼져야죠. 예. 그래서, 중앙에 와 있죠. 허공에 찌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자, 다시 투레일 가겠습니다. 투레일 갑니다. 투레일, 스윕 투레일. 얘를 시작해서 얘네를 레일로 해서 요렇게 셋, 넷, 다섯. 방향 동일하죠? 엔터, 단순화. 오케이. 투레일 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여기 선이 너무 뭉쳐 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제가 물론 점이 많은 거가 데이터 수가 커지기 때문에, 뭉쳐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 수가 커지기 때문에 안 좋다고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가벼운 게 좋다고 그랬죠, 데이터는. 하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형태가 어느 한 곳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이 또한 그렇게 좋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데이터 수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얘네들을 잡고요, 리빌드를 하시는데요. 리빌드를 하시면 같은 포인트 수를 해도요, 같은 포인트 10개, 한번 10개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어요? 미리 보기. 그러면은 형태가 많이 일그러집니다. 그러면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포인트 수가 이제 어느 정도 등간격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등간격이다 보니까 이랬는데, 이거를 거꾸로 45, 아까 45이었는데 미리 보기 딱 하시면 바뀌긴 바뀌지만 아주 미세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이거를 오케이 해주시면 이것도 방법이면 방법이란 거. 투레일 해볼게요. 투레일 얘로 시작해서 얘로 시작해 일로 가고 일로 갔다가 노 원 시작점은 동일하고 어우 그래도 뭐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네, 컨트롤 Z, 네, 리빌드 했던 거 다시 취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또 하나 하고 싶어 했던 거니 뭐냐면은, 자, 보시죠. 측면입니다, 측면. 로프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투영 꺼주시고요. 4분점만, 측면으로 가는 4분점으로만 한번 작업을 해보죠. 그리고 얘도 끊었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저기는 라운드인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해볼까요?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해보고 4분점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일부러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4분점 끊고 4분점 여기도 4분점. 자,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중앙을 지나는 것 같죠? 이렇게. 근데 요거하고 요건데 교수님 이거 평면이니까 필렛 아닙니까? 평면 아닙니다. 그래서 필렛 안 돼요. 보실래요? 자, 일단 2로 해놓고 얘와 얘. 그러면 여기 나오죠? 필렛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지나치게 크거나 R이 너무 커서 뭐 이렇게 돌아가는 R 값을 주면 안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있죠. 또는 필렛 근처 커브가 동일한 평면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평면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커브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커브 블렌드입니다. 블렌드. 이렇게 블렌드 섞는다는 뜻. 커브 블렌드, 빠른 조정 가능한 블렌드, 호블렌드인데 빠른 블렌드로 해볼까요? 얘와 얘.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줬죠? 이게 커브 블렌드의 큰 특징이고, 이게 실제로는 직선이 아닙니다. 평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인하고요. 자, 지금 얘네들 포인트 수 체크해보죠. 몇 개? 둘 다 10개네요. 만약 이게 점의 포인트 수가 다르면요, 얘가 이렇게 뜨질 않습니다. 없는 백지로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45개로 늘리겠다는 뜻이죠. 근데 취소를 하고요. 얘는 몇 개냐 이거죠. 얘는 그렇게 해서 조인하고, 그 다음에 리빌드 가서 이 10개였던 게 19개예요. 취소하고, 근데 얘를 19개로 한번 해볼까요? 같은 소리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 지금 얘가 19개도 이 19개는요. 각 선에 나눠졌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 요 시작 구간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포인트 수가 얼마고 요 구간에서는 포인트 수 얼마고 요 구간은 포인트 수가 얼마인데 다 다르죠. 그런데 리빌드를 하게 되면요. 요 구간에 상관없이 포인트 수를 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운드 값이 뭉툭하게 요 뭉쳐있던 포인트를 늘려버리는 순간 간격을 띄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촘촘한 간격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45개였을 때 미리 보기 하면은 변하긴 변하지만 아주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싸리 뭐 60개도 성공해볼 만하죠. 미리 보기. 무턱대고 늘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최소 수량 중에 최소 수량을 했을 때 가장 합당하게 나오는 선이 뭐냐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컨트롤, 그 다음에 얘네들도 몇 개? 리빌드 했을 때 60개 미리 보기. 네, 검은색 선입니다. 바뀌는 게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바뀐다는 거죠. 확인. 자, 그러면은
자, 얘도 60개, 얘도 60개, 얘도 60개 맞는지 보죠? 60개 맞죠? 확인. 그 다음에 얘는 좌우 대칭 M, MI, RR, O, R, 엔터, 뭘? 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 됐죠? 자, 요거 한번 보죠. 이게 좀 안 좋네. 원이 이렇게 얘보다도 크네. 그러면은 벌그러지겠죠. 벌그러진다고. 그러면은 방법은 얘네들을 살짝 넓혀 보겠습니다. 2D 스케일로. 2D 스케일로. 근데 2D 스케일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 Z. 2D 스케일. 죄송합니다. 1D 스케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를 넓혀주고, 얘도 이 60개라 움직이기 쉽지 않을 텐데 얘는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왜냐면은 커브 측면 매듭점 매듭점 여기도 매듭 미러 하면 되니까 매듭점 매듭점 여기도 아니 이렇게 매듭점. 근데 요렇게 볼록한 거보다는 저는 얄쌍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블렌드 먼저 할게요. 블렌드 커브 블렌드 다른 블렌드 얘와 얘. 네. 그래서 쓸 때 이런 퉁퉁한 느낌을 안 나게 위해서는 얘네들을 요 포인트를 잡고 예. 슉슉슉. 너무 들어왔나? 무브 그 다음에 MI MI 하기 전에 포인트 수를 좀 조절을 먼저 해주죠. 조인하고 자 조인한 상태에서 리빌드를 쓰게 되면요 지금 연결된 선들이 없어지고 하나의 커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60개 19개인데 45개 정도. 네, 45개 했더니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바뀐다. 오케이 확인. 그 다음에 위에서도 한번 봐주시고요. 조금 울긴 하는데 네, MI 미러 로프트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투레이를 썼던 거고 로프트는 로프트 비닐하우스 예 가운데 측면 탑 엔터. 그런데 여기에 닫힌 커브 체크 미리 보기 오케이. 포인트가 좀 많아서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여러분이 봐도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죠. 이 부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작업을 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마 디자인은 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얘가 왜 우리가 관리를 원하는 대로 쭉 끌고 와서 얘는 단점이 요 위로 가면서 좁아지죠.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뭘 하든 간에 캡플래너로 캡플래너
솔리드 도구에 여기 있죠? 캡 플래너. 그러면은 자, 얘가 솔리드 됐는지 한번 확인. 네, 조인 눌렀더니 선택 계속 취소되죠? 역시 취소되죠? 얘네들은 다 막혔기 때문에 이제 조인이 돼서 조인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죠? 닫힌 폴리 서피스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보는데 가려졌던 거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좀 조절을 할게요. 이거 이미지가 두 개가 서로 달랐죠? 그래서 자, 길이는 높이는 얘는 솔리드기 때문에 무브 밑에를 좀 맞춰 주시고요. 얘를 키우면 되겠는데 어떻게 키우냐? 3D 스케일로 여기를 잡고 여기를 그래야지 안 움직입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대충 중간 잡고선 쭉 해버리면요 위아래로 늘어나서 기준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쭉 올라가는 걸 보고 맞다 싶으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브 중앙에서 살짝 벗어나게 하시고요. 자, 얘로 해볼까요? 무브 끝점 그리고 여기 끝점 그리고선 네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120도 간격으로 3개 그래서 원형 배열 중심 잡고 물어보자 항목 몇 개? 저 3개요. 그러면 몇 도 돌릴 건데 전체 360도를 3개를 놓을 겁니다. 360도 안에 3개를 놓는다는 뜻이죠. 엔터 치시면은 야 이거 맞냐? 저한테 물어보죠. 네 맞습니다. 엔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지금 요거 2개입니다.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2개를 겹쳐지면은 얘가 정확하게 우리 측면이 나오겠죠. 하지만은 요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주시고 얘와 얘 하나 더 그 다음에 불린 유니온 합쳤습니다. 자 이러고 컨트롤 C 컨트롤 V 무브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로테이트 무브 했습니다. 로테이트 하죠. 아로 T만 쳐도 로테이트 가능할 거죠? 아로 T 로테이트 중심 잡고 그래서 살짝 돌렸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화면을 만들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얘 빼고 가리죠. 가린다. 요거 반전. 그러면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여기를 중심에 놓고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필렛 엣지입니다. 필렛 엣지는 여기 있죠? 예. 그래서 3개 다 합치고 1 될까? 한번 보죠. 오 되긴 되나 보네. 엔터. 네. 동구스로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도 해볼까요? 끊겼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를 한 바퀴 돌리고 하셔야지 말이 돼요. 네. 이렇게 우선 1mm 이게 만약 안 되면은 1mm 여기가 표시가 빨갛게 뜹니다. 안 된다고. 아유 안 됐네요. 너무 큰가 보다. 큰 게 아니라 얘 때문에 그렇구나. 얘 때문에. 지금 요 선 만나는 것도 좀 안 좋고요. 그래서 유니온 자체를 취소를 하겠습니다. 유니온 자체를. 아니면 컨트롤 Z 복사하면서 네. 지금 요 라인하고 얘를 만나는 거를 피해서 놓겠습니다. 피해서. 그래서 얘를 얘를 기준으로 로테이트 90도 한번 넣어볼까요? 90도. 점 얘로
90도 엔터. 그러면은 일단 겹쳐지는 부분은 피했겠죠. 여기 이 검은 선이 실은 이 제품의 끝나는 부분이면서 시작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는 존재하죠. 그것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 28번 이제 이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 필렛 얘와 얘네들. 네, 됐나? 네, 다 됐고요. 자, 요거 합쳐서 유니언. 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요철이랑 만나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세 개 중 생성 실패네. 줄여도 보시고요. 저 점으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도 점을 해보고, 간혹 여기는 되는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성격 안 좋은 애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방법은 잘라내는 겁니다. 3분의 1등분을 해서요. 되는 것만 360도를 돌리고 120도씩 돌려버리면은 되기도 합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컴퓨터는. 자,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더 넓고 이 라운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려면은 일일이 하나씩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관계로 죄송합니다. 쉽지 않은 관계로 가급적이면은 이번에는 그냥 0.5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이즈가 이거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실제 사이즈는. 그래서 내가 250 정도 한다. 옵셋 250 뭐를 얘를 자 이만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럼 얘를 찍고요. 얘도 중심선이 있겠죠. 끝난 점. 즉 얘를 클릭하고 3D 스케일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놀립니다. 뭐 위치는 이동했지만은 네, 이게 이제 250짜리가 됐다고 봐야겠죠. 제대로 안 갔네요. 옆으로 셋 나오다. 그렇죠? 이 선이 안 좋네. 그래서 뭐 이렇게 로테이트해서 교차점 잡고 얘를 이렇게 돌려도 되긴 하죠. 우선 다시 3D 스케일로 얘를 잡고 엔터. 요점에서 요점을 이렇게 키울게요 하면은 자, 딱 맞죠. 자, 이제 이러면 250짜리 주시 셀리프가 됐다 보시면 돼요. 참 거의 1시간 가까이 작업을 했네요. 이게 다리도 그렇고 몸통도 그렇고요. 해보시면서 나름대로 좀 많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